상충과 분리. 일상을 벗어나 생경한 곳을 여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희열감과 충만감을 준다. 그렇게 생겨난 희열감은 어떤 감동의 물결로 거세어져 행복이라 느낄 만한 선물을 온전히 선사해주기에 충분하다.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고 삶의 신선한 활기를 경험하게 하는 여행은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는 순간으로 다가온다. 대학 시절 가까운 국내 여기저기를 버스를 타고 다니며 산천을 둘러볼 때면 대한민국 어딜 가도 느껴지는 농촌의 들판과 산새들이 어떤 동질성을 가짐에도 그 곳곳의 미묘한 각각의 신선함들에 취해 마냥 즐거웠었다. 또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충만감에 듣뜨곤 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젊은 청춘들은 이제 더 이상 국내에 머물지 않는다. 세계 각지를 시내버스 타듯 비행기를 타고 날아올라 저 지구 반대편을 가볍게 다녀온다. 이렇듯 세계가 지척의 거리가 되었고 우리는 엄청난 사고의 확장성을 가지게 되었다. 국내와 국외는 그저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개념일 뿐이며 세계는 그저 하나의 세상에 불과한데도 그런데도 각 나라 각 사회 그리고 개개인을 들여다볼 때면 너무들 다른 생각이나 이념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 이권에 상충되는 것들은 단호히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두터운 장벽들을 쌓는다. 그뿐인가? 그저 상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협하며 때로는 치열한 다툼으로 확대되기조차 한다. 좀 더 작은 단위인 개개인들을 들여다보면 이제 저마다 갖춰진 사고의 확장성으로 단순히 상대가 내뱉는 말을 통해 자체적으로 일정 정도 내면 투시가 가능하다. 모두가 말을 하는 이의 심리를 들여다볼 줄 아는 타심통을 가진 도인에 가깝다.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이런 말을 했지? 말을 하는 화자조차도 미처 깨닫지 못한 미묘한 심리를 때로는 상대가 먼저 파악해버리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은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특히 함께 있는 시간들이 잦아지거나 길어진다면 어떤 말다툼을 넘어 싸움으로까지 비화되는 부작용의 예들은 얼마든지 있다. 세계여행의 대중화는 부부, 가족, 친구 등 여러 형태의 조합으로 쉽게 집을 나서게 한다. 처음엔 관계의 돈독함을 위해 또는 여행의 충만감을 기대하고 나서겠지만 길어지는 동행은 때로는 몇십 년 우정을 갈갈이 찢어 놓기도 한다. 몇 박 며칠을 함께 보내고 돌아올 무렵엔 원수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지구라는 하나의 세상에서 동시에 뿔뿔이 흩어져 모래알 같은 여러 내면 세상을 살고 있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런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생기는 상충과 분리, 충돌은 인간의 정신세계, 즉 내면 사고의 발전이 만들어낸 하나의 부작용이 아닌가 싶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생각의 힘은 사고의 확장성을 만들어냈고 그 파장은 상대의 내면을 파헤치기에 이르니 이게 바로 우리 정신세계가 발전했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더 이상 구며내거나 진실하지 못한 연예인들을 대중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한 자체 스캔 시스템의 발달로 인함이 아니겠는가? 이런 상대의 심리 버양 능력이 타심통일이었다. 아무튼 정신세계의 발전임에는 틀림없는 듯하다. 그러니 결국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일반인은 더 이상 평범한 이들이 아니다. 모두가 우월한 유전자를 지녔으며 또한 득도한 정신세계의 소유자에 가깝다. 정신적으로 진화 발전한 인간인 것이 확실하다. 대인관계. 자신의 무의식까지 책임져야 할 인간관계. 대인관계는 삶의 활력을 주고 다채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는 통로와 같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일상의 아주 작은 인연일지라도 그 만남은 저마다 다른 어떤 상황과 환경이 함께 주어진다. 무심코 스쳐 지나는 인연들일지라도 그들마다의 특이성이 있는 분위기를 알게 모르게 마주하게 되고 또 때로는 다시금 한 번 더 눈길을 주며
찰나적 인상을 스캔한다. 의식적이든 아니든. 순간순간 그렇듯 빠르게 피상적으로 눈에다 또 때로는 뇌리에다. 그리고 또 가끔씩은 가슴에 담기도 한다. 마치 컴퓨터 저장소에 정보를 저장하듯 필름에 사진을 찍듯이 말이다. 그런 편린적 만남들을 통해서도 일말의 배움은 계속된다. 그런데 주변 지인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각자의 개성을 지닌 독특한 환경을 지닌 채 서로에게 밀접하게 다가간다. 저마다 지닌 다양한 성격과 분위기,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는 정보들은 상대의 그것과 서로 어우러지며 그들만의 융화된 환경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인간관계의 묘미는 깊이를 더할 것이다. 그런 것들의 반복과 확장성은 다채로운 삶의 환경과 재미, 그리고 발전을 가져다 줄 것임에 틀림없다. 상대를 호의적으로 아끼며 상호작용하는 관계라면 더할 나위 없이 발전적으로 서로를 성장케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이런 수혜적 요소들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때로는 본인 스스로도 미처 알지 못한 무의식의 내면을 통해 눈빛 하나, 말씨 하나로도 상대의 불쾌감을 야기시키고 괜한 오해와 분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 무의식까지 책임지며 살아야 할 인간관계의 미묘하고 복잡다단함으로 인한 피로감 또한 대인관계의 필수 요소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확장성으로 생겨난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자칫 번잡하고 번거로운 삶의 일상을 만들어내고 필연적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을 고단하고 지치게 하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생수병을 예로 들어보면 이리저리 들고 다니며 흔들어대면 생수 속 부유물은 가라앉을 여지가 없이 물을 혼탁하게 만들겠지만 본성을 찾을 시간을 가지듯 가만히 두고 지켜본다면 부유물은 가라앉고 맑은 물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본성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근원적 삶의 본질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서로를 혼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불필요한 관계들의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들은 경계하고 자신의 삶을 통찰해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